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 우리 포상금까지 보셨고 오늘은 교재 275페이지에 행정처분 및 벌칙벌 차례입니다. 오늘 하는 부분은 중개사법에서 조금 외워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 자, 276페이지에 감독상 명령 볼게요. 감독상 명령 이 부분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 거래정보사업자, 그리고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하면은 이거 맞다 틀렸다. 감독상 명령한다는 말이나 지도감독한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우리 협회 했죠. 협회든 지부든 지회든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그죠.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협회 들어가면 안 돼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거래정보사업자고 협회 개업공개사에게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도감독하는 목적 두 개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위법행위 확인해가지고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물론 그 앞에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있고, 지도감독하는 방법 두 개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검사할 수도 있고 또 자료 제출해라 보고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검사할 때 무등록자의 사무소에도 당연히 출입할 수 있겠죠. 즉 무등록자도 지도감독의 대상은 된다. 물론 얘기할 때 그 지도감독 증명서 공무원증 내보여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문제가 나올 건 없고요. 자, 이제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행정처분이다 하는 말이 행정관청에서 하는 처분이다 이랬는데, 행정처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법에 행정처분이 5개가 있어요.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그 다음 자격 취소, 그 다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요 5개가 있는데, 자, 행정처분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청문이라는 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청문 안 하고 취소하게 되면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취소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물론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굳이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죠. 청문 안 해요. 다른 말로 행정처분하려는 경우 청문해야 된다. 이러면 틀렸죠. 그죠?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합니다. 그럼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개업공개사 주는 행정처분이고, 업무정지도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이 개업공개사 주는 행정처분이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은 시도지사 정한이죠. 그죠? 그런데 시도지사 중에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격정지 마찬가지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다. 물론 지정 취소는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줄 수 있다. 자, 묶으면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주고,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주고, 지정 취소는 국장이 준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등록관청, 시군구청장보다 높죠. 높아도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는 줄 수 없다.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 오로지 등록관청만이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격 취소, 자격 정지도 시도지사만이 줄 수 있지 국장이나 등록관청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거꾸로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어요.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정지는 소속 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소속 공개사에게는 업무 정지 줄 수 없다는 말이죠. 그죠? 또 개업공개사에게는 자격 정지 줄 수 없다. 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이렇게 연결된 것밖에 없어요.
그럼 등록 취소는 우리 법에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도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 규정만 있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놓으면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거꾸로 지정 취소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없다 그랬죠. 지정은 전부 다가 취소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물론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에요. 최고가 6개월인데 법에서 표현하기로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좀 보고 들어갈게요. 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졸업을 해가지고 중학교 들어갔어요. 중학교 들어가면 학교도 아무래도 집에서 좀 멀어질 거고 공부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친구들도 새로 사귀어야 되고 못 보던 것도 좀 많이 봐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조금 놀고도 싶고 집에 조금 늦게 들어오고 싶다 그죠? 엄마가 공부가 다가 아니고 좀 친구들도 사귀고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10시까지는 집에 들어온다 이래 약속을 했어요. 10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회초리 때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쭉 잘 들어오다가 11시에 들어왔어요. 그럼 회초리 맞겠죠 그죠? 그런데 어쩌다가 새벽에 1시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 1시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폐직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되죠. 10시 넘어서 들어오면 회초리 때린다. 그럼 11시 들어도 회초리 때려야 되고 1시에 들어도 회초리 때려야 되는 거 맞죠? 그럼 1시에 들어왔다 회초리 때리면서 하는 말이 한 번만 더 12시 넘어서 들어오면 집에서 쫓아보내겠다. 그럼 여기서 회초리 때리는 게 업무 정지예요. 쫓아보내는 게 등록 취소입니다. 그러면은 자, 원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업무 정지에서 나왔어요. 업무 정지 부분인데 첫 번째 한 번 위반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큰 거라서 한 번 더 위반하면 취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위반하면 취소 안 주고 업무 정지 주고 1년에 2번 위반하면 취소 주겠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럼 만약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면은 우리 법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은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도 있고 안 하게 되면은 다른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안 하면은 업무 정지해 주죠. 그러면은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있으면은 안 하면은 자격 정지를 줘야 되는데 개업공개사기는 자격 정지 못 준다 그러죠. 그래서 안 하면은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시도의사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다는 말이에요. 자, 등록이 취소되면은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돼요.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을 한다. 물론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나 지정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반납을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유형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는 7일이죠. 그죠?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다 하는 말은 공무원이 기업공개사에게 내주는 게 7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것을 다시 주는 것, 반납하는 것도 날짜 똑같이 해라. 7일 이내 반납하죠. 그죠?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7일 이내.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반납하는 것은 자기에게 준 사람에게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내주죠. 등록관청에게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럼 자격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누구에게 반납해야 된다? 자기에게 준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요거 종종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에게 반납해야 된다라고도 자주 나옵니다. 자, 또 하나가 원래 행정처분을 하면은 차상급자 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고하는 것은 큰 거 보고하지 작은 거 보고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중에서 등록 취소가 크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중에서 자격 취소가 큽니다.
그러면 지정 취소는 국장이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에 보고한다 하면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법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등록 취소, 자격 취소는 위에 보고했는데 등록 취소는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졌어요. 보고하는 것은 딱 하나 있다, 그죠? 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주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제 새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공무원의 입장이라 공무원이 하는 거는 7일이죠.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다 하는 말은 기업공개사에게 하는 게 7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의 입장이라면은 기업공개사에게 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의 입장이라면은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찍힙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보고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하는 7일보다 빨라야 된다. 늦어도 된다. 빨라야 된다. 그래서 7일보다 빠른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우리 법에서 5일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으로서 문제가 완전히 안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가 나와서 골치 아픈 부분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어떤 게 있느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게 있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박스 문제로 몇 개 내가지고 다음 중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몇 개냐? 업무 정지해 줄 수 있는 사유는 몇 개냐? 이름으로 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외워야 되는데 오늘 하는 게 행정처분하고 형벌과태료가 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행정처분, 형벌과태료에서 단일 문제로 보통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4문제 나오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일반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포함되는 것까지 하면은 많이 나오면은 9개, 10개 나옵니다. 40문제에서 9개, 10개 나온다. 이거 모르면은 문제 진도를 못 나간다.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워야 되기는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은 시험 칠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일단 감독상 명령하고 그 뒤에 자격 취소가 먼저 나오는데 그 행정처분은 자격에 관한 행정처분보다는 등록에 관한 행정처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순서를 잠깐 바꿔가지고 286페이지에 등록 취소부터 보겠습니다. 자, 280페이지에 등록 취소에 왼쪽에 박스에 있는 것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오른쪽에 박스에 있는 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이걸 그대로 외우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있죠. 자, 프린트 내드린 거에 거기 제일 위에 보면은 등록 절대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가 표현할 때 절대 취소라고 표현할게요. 굵은 글씨로 이 소양 사부가 2회 2등으로 결정됐다. 안에 내용은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칠판을 보고 할게요. 자, 절대 취소입니다. 등록을 취소하여야 된다. 이 소양 사부가 2회 2등으로 결정됐다. 자, 여기 있는데 행정처분 중에서 난 도저히 행정처분 못 내우겠다. 포기하자 하더라도 등록 절대 취소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요 중에서 우리 법에서 이중으로 하는 것 3개 있었죠. 그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거는 무조건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소 이제 구분해야 되니까 이소 하면은 이중 소속이죠. 이등 하면은 이중 등록이에요. 그다음에 양도 대여입니다. 빌려주면은 무조건 취소돼요. 등록증 빌려주면은 등록 취소되고 자격증 빌려주면은 자격 취소되죠. 그죠? 자, 등록증 양도 대여 앞에 뭐가 붙느냐면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문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하면은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자, 개인이 사망하는 거하고 법인 해산한 것은 효과가 똑같은데 개인이 사망했다. 기업공개사 사망했으니까 등록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필요가 없죠. 그죠? 등록 취소줍니다. 부정하게 등록했다. 원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경우 요래 있는데 첫 글자 그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제가 첫 글자 만드는 거는 거래계약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놓으면 헷갈리니까 그 거짓 생략하려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2회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는 행위입니다. 잔잔한 거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벌 큰 거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등 이중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 보통 사람들이 결격 사유다 하면은 등록을 안 시켜주죠. 그죠? 기업공개사가 결격 사유다 하면은 원위치 시켜라 등록 취소 줍니다. 제가 첫 글자 만드는 정은 전부 다 정지예요.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 우리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적발되면은 운전면허 취소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자격 취소돼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등록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했다. 뒤에 하나 더 붙어요. 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소속 공제사를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 이래요. 이소양 사부가 2회 2등으로 결정됐다. 이 첫 글자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죠? 자, 한 번만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소하면은 이중 소속이죠. 양도 돼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했다. 사하면은 사망이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부정하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경우 2회 최근 1년 이내 뭐를 2번 받고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는 행위. 그 다음에 2등 하면은 이중 등록이죠.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 정지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소속 공제사를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상대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이 3회 정보 거래는 겸업하고 6월 임시이사는 등급한다. 좀 많죠, 그죠? 자, 상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 재량 취소, 임의 취소 다 똑같은 말로 씁니다. 자, 여기에 공정이 3회 정보 거래는 겸업하고 그 다음에 6월 임시 이사는 등급한다 이랬는데, 자, 절대 취소에 2회 나오고 상대 취소에 3회, 업무 정지도 2회 요거 나오는데 요건 나중에 별도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 임의 취소, 재량 취소 중에서 굳이 제가 상대 취소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의미가 2개가 있어요. 상대 취소할 때 상하면은 숫자로서는 어느 숫자가 제일 비슷합니까? 3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가 됐어요. 요거 3으로 연결해라고 상했고, 또 하나가 제가 첫 글자 따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한자입니다. 물론 2자도 있고 4자도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자인데 상대 취소 상을 발음을 3개만 쌍이죠. 2개라는 말이죠. 2글자 되어 있는 거는 주로 상대 취소로 많아요. 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앞에 독점 규제 및 부수입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니까 최근 2년 이내 이니까 2번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 다음에 3회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합해서 3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는 행위. 그 다음에 정보 미공개예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사가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겸업 위반, 법인의 겸업 위반, 업무 보정 안 서고 중개업했다. 6개월 초과해서 휴업했다. 그 다음에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중 사무소 설치했다. 등록 기준 미달했다. 금지 행위했다. 그럼 여기서 임시 중개 시스템을 애당초 이중 사무소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이든 형벌이든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상대 취소가 내용이 많고 좀 여기가 좀 복잡죠, 그죠? 다행스럽게 행정처분 중에서는 상대 취소가 제일 작게 나온 편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금지행위 무조건 나옵니다. 상대 취소고 이중사무소 상대 취소 나오죠, 그죠? 등록 기준 미달했다 자주 나옵니다. 거래계약서 위반했다, 업무 보증 안 쓰고 중개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그 밑에 있죠. 그죠? 업무정지에 미인이 2회 결석하면 성전환범 이미 자명한 것이 공정하다. 그런데 성 해가지고 가로 되어 있죠. 그죠? 그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업무정지가, 자, 업무정지 사유가 미인이 몇 회? 2회 뭐 하면은 결석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성전환범. 성전환범 이미 자명하다 이래 했는데 뒤에 공정 하나 더 붙었어요. 자, 여기서 미 하면은 두 개가 나옵니다. 미통보 거짓공개. 미통보 거짓공개. 여기 어디에서 노느냐면은,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하고 거래가 완성되면은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통보 안 했다고 미통보예요. 또 하나가 거짓공개. 인자로 시행하는 거 공부한 거 뭐가 있죠? 인장 등록이죠.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2회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과태료 합해서 2번 받고 또는 그 다음에 과태료 받는 행위.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둔 경우, 다만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해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 자신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됩니다.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은 업무 정지를 줍니다. 석하면 서예요.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작성 안 했다. 보관 안 했다. 요거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관 안 했다, 작성 안 했다, 그냥 석 하나 가지고 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 첫 글자 할 때 가로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원래는 성하는 것은 업무 정지였는데 지금은 업무 정지에서 빠지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체결할 때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 안 했다. 그다음에 애당초 없는 겁니다. 글자 만든다고 넣은 거예요. 범하면은 범위 위반이에요. 범위 위반, 즉 중개인의 업무 범위, 즉 사무소 소재 시도 벗어나서 업무했다. 그런데 교재에 보시면은 업무 정지 사유의 범위 위반 요건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데 몇 개월 할 때 보면은 요게 3개월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임의 취소, 상대 취소, 재량 취소 이 말이에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전부 다가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해라, 보고해라 할 때 기피한다, 회피한다, 거짓 보고한다. 결론은 감독상 명령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기타 명령 위반. 이건 좀 이따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공정 앞에 상대 취소할 때 공정이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공정거래가는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럼 여기서 기타 명령 위반, 여기 의미가 뭐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행정처분이죠. 자, 행정처분이 있고 형벌, 1년에 1천, 3년에 3천 형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질서법 과태료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형벌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형벌이 없다 생각하고, 그럼 우리 법에서 뭐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은 안 하면 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중등록하지 마라. 이중등록하면 절대 취소 줍니다. 그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은 안 하면 벌 준다. 무조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중에서 벌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인 고용하면은 고용 신고해야 되죠. 10일 이내로 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절대 취소에도 상대 취소에도 업무 정지에도 그 내용은 없죠. 과태료에도 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해라는 것 중에서 행정처분에도 과태료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기타 명령 위반으로서 업무 정지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업무 정지가 최고가 6개월이다 그랬죠. 6개월 업무 정지가 아니고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예요.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인데 그 중에서 몇 개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몇 개월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왜냐면은 가면 갈수록 문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도 공부하기는 좀 쉽겠지만은 문제에 대비하기로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6개월짜리만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자, 미통보 거짓 공개, 부동산 거래 정보만 정보 공개하고 거래가 완성되었다. 지체 없이 거래 정보 사업자가 통보 안 했다. 애당초 거짓 공개했다. 어느 게 벌이 커야 되겠습니까? 거짓 공개가 벌이 크겠죠, 그죠? 자, 벌이 큰 거 동그라미 친 거 6개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개월이라고 나와 있는 게 2회 나와 있죠. 그죠? 그 바로 뒤에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둔 경우, 요거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임의 취소, 상대 취소, 재량 취소 1년에 2번 위반하면은 등록 취소 준다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위반하면은 6개월 업무 정지를 줍니다. 6개월 업무 정지 준다. 6개월은 끝났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가 3개월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3개월인데 여기에서 기타 명령 위반 요거는 구체적으로 넣어놓은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넣어놨죠. 그죠? 요거는 별도로 1개월이에요. 1개월. 그래서 6개월짜리 찾고 1개월짜리 찾고 나머지는 전부 다 3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중에서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업무 정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면은 아까 제가 예를 들을 때 업무 정지가 회출이 되는 게 업무 정지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자, 그 학생이 10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엄마가 너무 바빠 가지고 몰랐으면 못 때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바빠서 못 때리고 3년 지나고 애를 불러가지고 네 3년 전에 10시 넘어서 들어온 적 있었지? 회초리 맞아라.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됐냐면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3년 지나면 회초리 못 때린다 이 말이에요. 시효제도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시효제도는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만큼 중요한 게 등록 취소든 자격 취소든 자격 정지든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은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업무 정지만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은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몇 년 경과하면은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고요? 3년이죠. 그죠? 나중에 제가 질문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1년이라고 할게요. 나중에 질문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그다음에 보시는 게 어디에 보시느냐면은 293페이지에 제일 밑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나옵니다. 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요게 어떻게 해서 우리 법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근간을 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어떤 기업공개사가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했습니다.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했다 아니면은 업무 정지 받을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다. 자, 그리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기업공개사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폐업을 하면은 기업공개사 아니죠. 그러니까 폐업하고 난 뒤에는 그 기업공개사 아니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폐업을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등록을 했어요.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재등록한 기업공개사하고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 봤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기업공개사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받을 행위를 하고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받기 전에 일단 폐업을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등록하면은 벌을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으로 보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 지위를 승계한다. 같은 사람으로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재등록 교육 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에 이 행위로 행정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행정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재등록 교육 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에 행위로 행정 처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재등록 교육 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교육 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래서요. 동일 등록 과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승계가 돼요. 자, 지문이 지금까지 나온 지문에는 나올 수는 있지만 틀리게 나올 건 없고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서는 틀리게 나올 답이 3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어떤 기업공개사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를 받았다 또는 과태료를 받았어요.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업무 정지나 과태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절대 취소에서 2회 나오죠. 상대 취소에서 3회, 업무 정지의 2회. 요 부분만 별도로 한번 볼게요. 자, 절대 취소의 2회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는 행위입니다. 상습범위다. 벌을 큰 걸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의 3회는 마찬가지로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또는 과태료를 합해서 3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나 또는 과태료 받는 행위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절대 취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게 버리크입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버리크입니까? 취소하여야 한다는 게 버리크죠. 그런데 최근 1년 이내에 2번 위반했다, 3번 위반했다, 어느 게 버리크해야 됩니까? 3번 위반하는 게 버리크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았다, 합해서 3번 받았다 하는 말은 정지를 3번 받았다, 이것도 해당이 되죠. 그럼 정지를 3번 받았다 하는 말은 정지 2번 받고 다시 정지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정지 2번 받고 다시 정지 받는 것은 절대 취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취소에서 정지를 3번 받았다, 이거는 애당초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지 2번 받고 과태료 받았다, 이건 되겠죠. 정지 2번 받고 과태료 1번 받고 다시 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과태료 빼면은 정지 2번 받고 정지 받는 것은 절대 취소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 취소 사유 중에서 절대 취소에 해당하는 거는 전부 다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가 있는데 업무 정지의 2회는 마찬가지로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합해서 2번 받고 다시 과태료 받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옛날에 문제가 잘 안 나왔는데 요즘은 시험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헷갈리라고 이 부분도 좀 자주 나와요. 그런데 전부 다 최근 몇 년 이내입니까? 전부 다 최근 1년 이내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되기도 하고 업무 정지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어떤 교육공개사가 3년 전에 업무 정지랑 과태료를 받았어요. 3년 전에 받은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원인으로 지금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에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죠. 그러면은 업무 정지나 과태료는 효과는 몇 년 간다는 말이에요. 1년 간다 이 말이죠. 업무 정지나 과태료 효과는 1년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폐업을 했습니다. 다시 재등록을 했다. 그럼 법에서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 승계되죠. 그죠? 몇 년간 승계된다? 1년간 승계된다. 틀리게 놓으면은 3년간 승계된다라고 나올 거예요. 1년간 승계된다. 제일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1년간 승계되는데 재등록한 날로부터 1년, 폐업한 날로부터 1년,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어느 게 맞습니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죠. 재등록한 날로부터 1년도 아니고 폐업한 날로부터 1년도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봐야 돼. 이 지문이 나오면은 뒤에서부터 보세요. 3년이 아니고 1년이죠. 재등록이나 폐업한 날로부터도 아니고 처분일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지문까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요 문제가 나오면은 강의하는 선생들도 착각을 해가지고 맞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업무 정지나 과태료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기업공개사 승계되지 등록 취소가 승계된다는 규정은 없죠.
다른 말로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생겨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정지나 과태료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생겨되지 행정처분의 효과가 생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래 나오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처분일로부터 1년간 생겨된다. 나올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가 어떤 기업공개사가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했어요.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하고 등록 취소 받기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다시 재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이 행위로 여기에서 등록 취소 줄 수 있죠. 그죠?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원래 등록 취소되게 되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자, 우리 결격사유 간단하게 결격사유 확인을 했죠. 그죠? 확인했는데 기억은 난다 안 난다? 아직 안 납니다. 뭔 내용만 한번 볼게요.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존도 될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그 기간 동안은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업무 정지 받았다, 자격 정지 받았다, 집행유예 받았다. 전부 다 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는 것은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예요. 기간이 없는 것은 3년 동안이 결격사유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입니다. 자격 취소되면은 자격 취소된 날부터 3년, 등록이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은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격 정지 받으면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업무 정지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를 법인이 받았을 때는 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에게 결격사유를 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를 주는데 그 임원이나 사원은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이 아니고 업무정지 사유 발생했을 때 있던 임원이나 사원이다.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은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그죠?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등록 취소되고 3년간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폐업하고 재등록할 때까지의 기간, 즉 폐업기간이 1년 동안 폐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하고 1년 동안 폐업을 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하고 등록 취소 받으면은 3년 동안 중개업무를 못하죠. 스스로 1년 동안 중개업무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행위로 여기서 등록 취소 주고 3년 동안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스스로 1년 동안 안 했다. 그럼 여기에서는 3년 동안 못해야 됩니까? 3년에서 스스로 안 한 1년을 빼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간 결격사유에 당하지만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줬을 때는 결격사유 기간은 3년이 아니고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나오면은 결격사유 부분에서 나올 거고, 자,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자,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했어요. 3년 넘게 폐업을 했습니다. 3년 넘게 폐업을 했다. 자, 그럼 이 행위로 여기에서 등록 취소 주는 건 맞죠? 그죠? 그러면은 등록 취소, 이 행위로 여기에서 등록 취소 줘야 되는데 스스로 3년 넘게 업무를 안 했어요. 원래는 등록 취소되게 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중개업무를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스스로 3년 동안 업무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 행위로 여기서 등록 취소 줘야 되겠습니까? 그냥 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결론은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다만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못 준다. 폐업 기간에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줄 수 없다. 나올 수 있는 두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폐업하기 전의 행위가 업무 정지 사유였다. 업무 정지 받을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재등록 기업공개사 당연히 업무 정지 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업무 정지 기간은 최고가 몇 개월입니까? 업무 정지 기간은 최고가 6개월이지만 업무 정지의 효과는 얼마 동안 간다?
1년 동안. 그럼 1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받았든 안 받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1년이 지나면은. 그래서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갔어요. 1년 넘어가면은 여기서 업무정지 받았다 하더라도 효과가 સં개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행위로 여기서 업무정지 줄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몇 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 준다.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줄 수 없다. 나올 수 있는 세 번째요. 자, 다시요. 재등록 기업 공개에서는 폐업하기 전의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재등록 기업 공개사에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몇 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못 준다. 3년. 폐업기간이 몇 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 준다. 1년. 이렇죠. 그죠? 자, 질문할게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요겁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자, 요 내용하고 저기 1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요거 3년 저거 1년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시고 헷갈리면은 회초를 때리는 거는 늦게 들어왔다 3년 넘어가면은 못 때린다. 그래 생각하시고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은 업무정지 할 수 없다. 안 되면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세요. 자, 업무정지 보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자격 취소 보겠습니다. 자, 자격 취소 우리 교재는 저 앞에 있고 프린트에는 오른쪽에 있죠. 그죠? 자, 자격 취소 사유가 정직하게 부양하자 이랬어요. 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죠. 그죠? 자격 취소 사유가 정직하게 부양하자. 정하면은 정지라 그랬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견무였다. 직하면은 징이에요. 징역형인데 반드시 이 법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았다. 부정하게 등록했다. 양도돼야죠. 앞에 붙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는 잘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개념은 좀 보고 들어가세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되죠. 그죠? 자격 취소된다. 그러면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 3년에 예를 들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5년 받았다 이러면은 자격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징역형 선고 받으면은 자격 취소된다 그랬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자격 취소됩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판사가 선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무슨 법에서 징역 3년에 처한다 선고를 합니다. 다만 그 집행을 교도소 넣기로 5년간 유예한다. 교도소 들어가는 게 5년간 유예되는 거예요. 징역 3년 선고는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 취소돼요. 자, 또 여기서 옛날 했던 거 한번 기억을 되살아 보면은 우리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형벌이 대상이 되면은 고용인은 징역이나 벌금 받죠. 기업공개사 잘못된 거를 보니까 기업공개사에게도 벌을 주는데 기업공개사에게 징역은 안 준다 그랬어요. 벌금만 주죠. 그죠? 그러면은 다른 말로 기업공개사는 고용인 때문에 징역 받는 경우는 없죠. 다른 말로 기업공개사는 고용인 때문에 자격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에요. 자, 자격 취소 보셨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입니다. 자, 자격 정지 한 6, 7년 전에 한 16, 17년 전에 사기꾼이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자격증을 팔아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가짜 자격증이다. 물론 사는 사람은 진짜인가 생각하고 사겠죠. 그죠? 한 장에 한 6, 7년 전에 한 장에 얼마에 팔았겠습니까? 어제 이야기하니까 누가 100만 원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 원의 자격증 사라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연히 사겠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한 장에 2천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16, 7년 전에 2천만 원 비쌌죠. 그죠?
물론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자격증을 산 사람이 나타나기로는 5명이 나타났어요. 아줌마들이 샀을까요? 아가씨들이 아저씨들이 샀을까요? 전부 다 아줌마들이 샀어요. 남편한테 말하고 샀을까요? 말 안 하고 샀을까요? 말 안 하고 샀어요. 텔레비에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왜 자격증을 샀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샀대요. 몰라도 너무 모르죠. 그죠? 사기는 2명 말고는 안 당합니다. 너무 모르든지 욕심이 너무 많든지. 이 사람은 너무 모르기도 하고 욕심도 많아가지고 자격증을 샀어요. 그러면 아까 자격정지는 최고 몇 개월이라 했어요? 6개월이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자격정지를 받았다. 이거 6개월까지다. 아니면 영원히 못 쓴다. 이런 거 모르겠죠. 전혀 모르니까. 자,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 남편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짜 자격증 2천만 원 주고 샀다. 말 못하죠.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들한테 말해봤자 바보라는 거 욕밖에 못 듣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짜 자격증이라도 가슴에 안고 탈레탈레 낙동강 다리 위에 올라서 퐁당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이소인이에요. 이소인인데 6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서거했어요. 이소했죠. 그죠? 이소가 뭡니까? 이중소속. 그럼 아까 절대취소에도 이중소속 나왔죠. 절대취소, 등록취소는 누구에게 준다? 기업공개사. 기업공개사 이중소속하면 등록취소고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에게 주죠. 그죠? 소속공개사 이중소속하면은 자격정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요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기업공개사가 요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다 그랬죠. 여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자격정지 그대로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안 바뀌었느냐 하면은 이게 업무정지에서 자격정지로 바뀔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 고용인에게 과태료 주는 규정이 없었어요. 고용인에게 주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어요. 지금도 고용인에게 과태료 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속공개사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 그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과태료 바꿀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자격정지 그대로 있어요. 급하면은 금지행위죠.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기업공개에서 업무정지에 민의, 외, 결석할 때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관 안 했다, 작성 안 했다 다 들어가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이것만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의무는 기업공개사에 있어요. 그러면은 작성을 기업공개사 해야 된다 하는 말은 교부는 누가 해줘야 된다? 기업공개사. 보관은 누가 해야 된다? 기업공개사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죠. 기업공개사 의무를 위반했는데 자격정지 소속공개사에게 자격정지 줄 수 없죠. 그래서 작성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관 안 했다 하는 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소속공개사 업무를 수행했으면은 기업공개사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래서 소속공개사의 의무도 되니까 서명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요것만 들어갑니다. 그 하면은 거래계약서예요.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래 있는데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자격정지는 이게 자격정지냐 아니냐 이거 묻는 것보다는 몇 개월짜리냐 하는 게 더 많이 나왔어요. 자격정지가 최고가 몇 개월입니까? 최고가 6개월이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중소속 6개월이에요. 제일 끝에는 거래계약서 위반 6개월입니다. 그럼 처음하고 끝이 6개월이면 중간에 6개월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금지 행위했다. 어느 거 벌이 커야 되겠습니까? 금지 행위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6개월, 나머지는 3개월이에요. 물론 이것도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소속 공개사에 주는 자격 정지는 기업 공개사에 주는 거 뭐하고 똑같습니까? 업무 정지와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은 등록 절대 취소가 있고 절대 취소, 상대 취소, 상대 취소, 업무 정지가 있는데 이 상대 취소는 원래는 취소해서 나온 게 아니고 업무 정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업무 정지가 요만한 게 있는데 요 중에서 요만큼이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위반하면 업무 정지 주고 1년에 한 번 더 위반하면 취소 주죠. 그죠? 그래서 상대 취소 사유도 전부 다 업무 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뒤에 보면 그 하면은 거래계약서죠. 거래계약서 상대 취소죠. 상대 취소를 업무 정지 주면은 몇 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반한 게 크니까 두 번 위반하면 취소 주는 거예요. 한 번 위반하면은 벌이 크겠죠. 그래서 상대 취소를 임의 취소, 상대 취소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6개월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6개월 들어가세요.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애당초 업무 정지죠. 3개월짜리죠. 여기서도 3개월이고 금지 행위했다. 상대 취소죠. 상대 취소니까 업무 정지 주면 몇 개월 준다? 6개월 준다. 그래서 여기에도 6개월. 구분해야 되는 게 성하는 것은 다르죠. 그죠? 자격증 성은 원래는 3개월짜리였어요. 그런데 500만 원에 과태료를 받겠다. 여기는 안 바뀌고 3개월짜리예요. 인장 등록 안 했다. 원래 업무 정지에 3개월짜리죠. 그러면 개월수 따지면 되죠. 그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중 소속이에요. 이중 소속. 기업공개사 이중 소속하면은 등록 절대 취소입니다. 그런데 소속공개사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 아니죠. 자격 정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취소 줄 거 정지 주니까 6개월짜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소속 조심하셔야 돼요. 자, 기업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속 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절대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죠? 요거 조심하시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행정 처분은 다 봤어요. 행정 처분 다 봤고,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보신 게 행정 처분을 봤어요. 행정 처분을 줄여가지고 처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요거는 잘 안 줄입니다. 그냥 행정 처분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형벌, 행정 형벌인데 주로 줄여가지고 형벌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 1년에 1천, 3년에 3천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법이에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두 개가 있는데 자, 요 중에서 형벌은 판사가 법정에서 주는 거죠.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주는 거예요. 같은 행정관청에서 줍니다. 그러면은 행정처분하고 형벌은 대상이 되면은 같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취소, 이중사무소, 상대취소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전부 다 1년에 1천이에요. 그러면은 이중등록하면은 등록 취소 주고 1년에 1천도 준다는 말이에요. 대상이 되면 같이 줍니다. 그런데 형벌하고 과태료는 절대 같이 못 줍니다. 이게 대상이 달라요. 형벌은 범죄가 구성됐을 때 형벌을 줍니다. 과태료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초생활 질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준다. 그러니까 형벌하고 과태료는 절대 같이 못 줍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같이 못 줍니다. 자, 근데 우리 법에서 같이 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는 법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꾸로 만들다고 한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같이 못 준다. 왜 같이 못 주느냐 하면은 자, 같은 행정관청에서 줍니다. 그럼 뭐 지금은 그런 건 아닌지 원칙은 뭐냐면은 누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당신 행정처분 받을래? 과태료 받을래? 행정처분 받을래? 과태료 받을래? 그러면은 두 개 다 같이 줍니까? 하나만 줍니까? 하나만 주죠. 그럼 과태료 사유라면은 행정처분 사유는 아니다 이 말이죠. 나중에 행정처분보다는 과태료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도 같이 못 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문제가 나오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틀려요. 가장 단순하고 단계만 한번 밟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위헌로 생각하지 말고 행정처분은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준다 그랬죠. 모든 행정관청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소관청에서만 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장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되죠. 다른 말로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 소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다. 그러면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주는 행정처분인 지정 취소,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에 주는 과태료 누가 준다? 국장이 줍니다. 시도유사나 등록과세는 못 줍니다. 그러면은 거래정보사업자가 기업공개사업보다 덩치가 훨씬 크죠. 덩치가 훨씬 큰 거래정보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면은 껌값이다 이래가 또 위반하는 거예요. 덩치가 큰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어떤 경우도 100만 원 이하는 없고 500만 원 이하입니다. 또 거꾸로 거래정보사업자에 주는 과태료는 국장이 준다 그랬죠. 명색이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쪼잔하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말이 안 되죠. 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는 협회 설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는 국장 소관이죠. 협회는 행정처분의 대상도 아니고 형벌의 대상도 아닙니다. 협회는 오로지 과태료밖에 없는데 협회가 기업공개사보다 덩치가 크죠. 그죠? 협회에게 주는 과태료 누가 준다? 국장이 주니까 과태료 얼마 이하일까요? 500만 원 이하. 자, 그 다음에 자격하고 관련된 행정처분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요거 있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누가 줍니까? 시도유사가 주죠. 그 중에서 어떤 시도유사? 교반 시도유사. 자격하고 관련된 과태료 누가 줍니까? 시도유사가 준다는 말. 그건 자격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니까 덩치가 작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되기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은 누가 시켜줍니까? 등록과청이 해준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는 누구 소관이다? 등록과청 소관이다. 그러면 기업공개사 주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누가 준다? 등록과청. 기업공개사 주는 과태료 등록과청이 주죠. 그죠? 기업공개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가 원칙인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3개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하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가 아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원래는 업무 정지였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누가 위반했냐면 기업공개사 위반했어요.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이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등록과청이 부과하겠죠. 자, 또 하나가 교육 중에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에서 무슨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줍니까? 연수교육이죠. 연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준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이야기하기로 고용인은 직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뜬금없이. 고용인은 직무교육 받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고용인은 직무교육 받아야 되죠. 고용이 나오면은 절대 고용인이라고 퉁치지 말고 반드시 소속공개사 중개보존으로 구분하세요. 고용인을 하더라도 소속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무슨 교육? 실무교육. 중개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거 헷갈리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물어봤는 거예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죠. 그러면은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구다? 시도유사죠. 그럼 연수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시도유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기업공개사가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시도유사가 부과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표시 광고하는 것 스토리를 조금 만들고 할게요. 자, 표시 광고는 기업공개사만 표시 광고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없다. 그죠? 그럼 기업공개사 표시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물론 등록번호도 들어가야 되고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럴 때 기업공개사 위반했다.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어느 게 벌이 큽니까? 아닌 자가 크죠. 아닌 자가 하면은 1년에 1천.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이거하고 별도로 자, 기업공개사는 부당한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미끼 광고하지 마라, 과장 광고하지 마라 이겠죠. 요거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등록과청이 부과한다. 즉 문제될 거는 전혀 없죠.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게 아까 자격하고 관련된 거 하고 난 뒤에 바로 해야 되는데 잠시 까먹었어요. 그 부분 잠깐 보고 할게요. 자, 자격은 시도지사 소관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시도지사 하는 게 문제가 잘 나와요. 원래는 우리 법에서 시도지사가 2명이 있었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2명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발급한 시도지사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오늘 조금 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나올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서 발급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교부해야 된다, 발급해야 된다, 내용이 똑같죠. 원래는 우리 법에서 교부한 시도의사 나왔어요. 이것도 발급한 시도의사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전부 다 바뀐 게 아니고 앞부분 바꾸고 그다음 바꾸고 그다음 바꿨는데 끝났는가 싶어서 여기까지 끝을 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부한 시도의사도 있고 발급한 시도의사도 있고 나눠집니다. 그죠? 자, 하여튼 결론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사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온다. 그러면은 교부한 시도의사,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의사인데 발급한 시도의사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자, 등록관청에게 서류가 들어갈 때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죠. 그럼 등록관청 시도의사에 확인하면 되죠. 원래는 등록관청에게 자격증 사본이 들어갔던 경우가 3번 있었어요.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죠. 그죠? 시도의사에 확인하면 되죠. 그 3번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기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의사예요. 그런데 교부한 시도의사는 발급한 시도의사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틀리게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 요거만 구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의사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격 취소는 누가 줍니까? 교부한 시도의사 주죠. 자격 정지는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의사 주죠. 자격 정지는 자격증 반납 규정이 없죠. 자격 취소는 반납해야 돼요. 누구에게 반납해야 된다? 교부한 시도의사. 그럼 자격증을 반납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고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은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교부한 시도의사가 알 수 있죠. 그럼 그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교부한 시도의사 부과한다. 전부 다 교부한 시도죠. 자, 그런데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 우리 법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시험에 안 나오면은 섭섭하겠죠. 이거는 반드시 지문에 나옵니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의미만 생각해 보세요. 자,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은 서울시장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죠. 그죠? 자,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고 대구에서 중개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럼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럼 대구시장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될 거예요. 자,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그 기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에게 오늘 제일 처음에 국장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에게 시도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시도의사도 지도감독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서울시장이 지도감독합니까? 대구시장이 지도감독합니까? 대구시장이 지도감독하겠죠. 그죠? 대구시장이 지도감독해가지고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했어요. 자격 취소 주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아까 맨 처음에 옆에 적었죠. 취소 주기 전에 청문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청문이라는 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사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고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대구시장에게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누구에게 봐달라고 사정하는 게 맞습니까? 대구시장에 봐달라고 사정하는 게 맞죠? 사정하는 게 청문이죠. 청문이라는 게 취소에 필요한 절차죠.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죠. 그죠?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르다면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여기서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이고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이라고 했어요.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만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 취소나 정지는 누가 줍니까? 교부인 시도의사가 취소는 정지주죠. 그러면은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그 내용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해라. 그럼 결론적으로 교부한 시도의사가 다른 절차 없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주겠다. 요게 앞뒤 말이 맞죠, 그죠? 요 지문은 자격하고 관련된 문제에서는 절대 안 빠집니다. 주로 이게 틀리게 나와요. 틀리게 나오는 유형이 두 개인데, 첫 번째가 교부한 시도의사,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다를 때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준다. 틀리죠, 그죠? 같은 다른 취소나 정지는 무조건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틀리게 자주 나오는 게 교부한 시도의사,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다를 때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틀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통보해야 된다 하면은 통보받은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취소나 정지는 누가 줍니까? 교부한 시도의사가 주니까 누구에게 통보를 해라? 교부한 시도의사에 통보해라. 결론적으로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누가 완료해라?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완료해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절대 안 빠집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좀 쉽시다.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유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 자격 정지 줘야 되는데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못 주죠. 그래서 자격 정지주라고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맞는 지문으로서 지금까지 지문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다. 그런데 이 지문을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돼요. 자기 정지주라고 시도지사에 통보하죠, 그죠? 우리 법에는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르다면은 어떤 시도지사가 자기 정지주입니까?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기 정지주죠. 그러면은 등록관청은 어떤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릴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시장이 있어요. 자, 서울시장이 있고 대구시장이 있습니다. 대구의 수성구청장이다. 뭐 달서구청장이다.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자, 등록관청이 자기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 서울시장에 자기 정지 주세하고 통보를 했어요. 일을 하니까 일하는 거 보여주는 거 큰 소리 치면서 통보하겠죠. 큰 소리 치면서 서울시장에 자기 정지주라고 통보를 하니까 서울시장 하는 말이 내가 명색이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장인데 구청장 나부레기야 내한테 업무를 통보해 이랍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구청장 나부레기가 할 정도 아니죠, 그죠? 그런 거 아니고 높죠, 그죠? 그런데 서울시장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얼굴이 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쫄다고 내한테 업무를 통보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한테 직접 통보하지 말고 너희 위에 시도의사인데 통보를 해가지고 내하고 급이 같은 너희 시장이 내한테 통보를 해라.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행정관청에서는 자기 위로는 올라가집니다. 관할이 다른 쪽에서는 밑에서 위로 절대 못 올라가요. 그러면 관할이 다른 쪽에서 위로 가려고 그러면은 내 쪽에 올라가고 급이 같은 데서 옆으로 가야 돼요. 서울시장하고 자기 시장하고 급이 같죠.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에 통보를 해가지고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에 통보하죠. 그러면은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누가 통보를 해라 그랬습니까?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에 통보해라 그랬죠. 등록관청에 통보하라는 규정은 없죠. 결론적으로 교부한 시도의사,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다르다면은 자기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등록관청에 알았을 때 누구에게 통보해야 된다?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에 통보해야 된다. 법에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죠? 요 질문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셨고 이제는 형벌 과태료 볼 차례인데 이 부분은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